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려동물과도 인연이 있는 것 같다. 사실 둘째를 입양할 생각까지는 없었다. 월세를 전전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독립 후 지금까지 3년 이상 살아본 집은 없는 것 같다.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를 키울 경우에는 집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리고 재택근무라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 부지런한 성격도 아니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서 커피 마시고 고양이 화장실 씻기 등을 씻고 간식 주고 청소하고 밥 먹고 하다 보면 오전 시간이 다 가버리고 만다. 그래서 고양이와 많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고양이를 키우는 게 강아지보다 수월할 것 같아 보이지만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또 어려운 점도 많았다. 더구나 이미 성묘를 입양한 터라서 새로 입양하는 아이와 합사가 잘 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세상 일은 예측대로 되지는 않는다. 강아지를 키우면서도 막연하게 고양이 키워보는 건 어떨까 했는데 어느 순간 양이를 키우게 되었고 둘째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둘째 냥이를 그것도 성묘를 입양하게 되었다. 다시는 성묘를 데려오지 않겠다고 했고 강아지를 보내고 다시는 두 마리를 키우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말이다. 그동안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첫째 냥이의 입양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게 꼭 나중에 좋지는 않은 경우도 많았고 원하지 않았지만 꿈과 직감으로 첫째를 입양한 후에 기대하지 않았던 안정도 생기고 서로 의지하게 되어 그때 데려오길 잘했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만약에 둘째를 입양하게 된다면 새끼를 입양하거나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었다. 첫째 냥이도 성묘를 데려와서 지금 서로 의지하고는 있지만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라서 경계심을 풀고 마음을 열기까지도 오래 걸렸고 강아지 키울 때처럼 같이 침대에서 자고 싶지만 아직도 희망사항일 뿐이다. 우선 나의 직업이 프리랜서라서 수입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심정이 들 만큼 불안정하고 집이 곧 일터였기에 아주 좁은 집이 아니었음에도 여유 공간도 없었다. 게다가 당시 살던 집은 애완동물 키우는 걸 금지하는 건물이었다. 그래서 지금 데려온 둘째를 보게 되었어도 데려올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었다. 이 둘째도 여러 마리 보호하고 있는 데서 태어나서 여러 마리들과 같이 그다지 넓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다. 결국 마음을 먹고 데려오기까지 2년이 걸렸다.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된 이유는 먼저 보냈던 강아지와 비슷한 행동을 몇 번 보았기 때문이다. 처음 보았을 때는 똑같은 곳에 상처가 있네 생각하고 돌아서서 며칠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냥 잊고 있었다가 이전에 강아지를 보내면서 한 마리 꿈에서 생각났다. 혹시 다음에 태어나거든 꼭 나에게 너라고 표시를 해. 그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데려올게. 이 아이가 태어난 시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그리고 다음에 보았을 때도 이전 강아지가 생각나는 행동을 했다. 농담으로 누구 생각나게 왜 그래? 라고 말했고 그냥 우연이려니 생각하고 싶었다. 이제는 집에서 재택근무도 하고 있으니 굳이 두 마리까지 키우고 싶지는 않았었다. 세 번째 비슷한 행동을 보았을 때 인양이를 데려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이 생겼다. 이 아이는 거의 성묘가 되어가고 있었고 주인은 나에게 보낼 마음도 없었다. 하지만 형편도 그렇고 데려오자니 둘 다 수컷이라서 지금 양이와도 잘 지낼지도 의문이었다. 주변에서도 다들 말렸다. 일단 상황은 안 돼서 정말 인연이 있다면 나에게 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매일 이 아이를 데려올 수 있게 넓은 데로 이사 갈 수 있게 너도 힘써 보라며 첫째 냥이에게도 말을 했다. 첫째 냥이도 나와 적응을 하면서부터 외로움을 타는지 자주 울었었다. 놀아줘도 질리는지 반응도 별로 없었고 아무래도 여러 마리와 같이 있다가 혼자 오래 있으니 힘든 것 같기도 했다. 그래서 둘째가 있으면 조금 나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이사하기까지도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이사하고 3개월 동안은 일단 이 집이 나와 맞는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원래 이사를 가려고 했던 집은 고양이가 있다고 하니 이사 갈 때 특수 클리닝을 50만 원짜리 해주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뭐 그 문제 때문이 아니고 다른 문제로 인해서 결국 정말 극적으로 이 집과 인연이 맞아서 여기로 이사 올 수 있었다. 그러는 와중에 꿈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전 강아지 이름을 얘기하며 자꾸 챙기라는 말을 했다. 깨고 나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전 강아지가 갑자기 가버리는 바람에 원래 이사하려고 했던 집을 못 갔었다. 그곳에 갔으면 아마도 보증금을 날리고 쫓겨났을 것이었다. 당시 급하게 집을 알아보다 보니 일반 오피스텔은 일과 병행하기에 너무 좁고 조금 넓은 곳은 월세가 너무 올라서 갈만한 집이 보이지 않았고 당시에는 집값도 하루하루 오르는 상황이었다. 집이 내가 원하는 정도로 넓은 건 아니라서 딱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적당히 타협하고 매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었다. 그 집과의 계약까지도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서 대출이 잘 나오지 않아서 금액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 집을 포기하려고 하니 보증금 걸고 3개월 동안 기한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잔금을 못 내면 보증금을 포기하고 이사하라는 각서를 쓰고 가려고 했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뭐에 쓰인 것처럼 계약을 했다. 보증금을 계약 전에 송금하려고 하니 갑자기 에러가 났는지 송금이 안 돼서 다시 하려고 하니 또 시스템 점검 시간이고 애를 먹다 보니 일단 송금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사 당일에 결국 강아지를 보내고 나니 그곳에 가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잠시 다른 데 머물다가 이사를 한 후에 첫째 냥이를 입양했었다. 계속 잘 될 줄만 알았던 일도 내리막길인 때가 와서 그 집에 들어갔으면 대출이 나왔어도 감당이 어려웠을 터였다. 생각해보니 보낸 강아지가 나를 구해준 셈인데 다시 만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려오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나는 내 상황만 생각하고 핑계만 대고 있었던 것이었다. 둘째가 그냥 좋은 곳에서 살고 있었더라면, 내 눈에 띄지도 않았더라면 그런 고민은 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데려와야만 할 것 같은 상황이었다. 만약에 내 부모가 자신의 상황이 이렇다면서 나를 포기한다면 어떤 심정이 들까? 이런 생각까지 드니 도저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더구나 그렇게 보낸 것도 마음에 걸리지만 나를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떠난 거라서 오래도록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었다.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렵게 결국 데려오게 되었다. 이 둘째를 데려오고 처음에는 너무 힘이 들었다. 다시 중성화 안 된 수컷의 냄새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또 두꺼운 겨울 이불에다가 오줌도 싸고 첫째 아이와도 격리한 상황이라 방에서 혼자 계속 울어댔다. 하지만 하악질하고 물설사에서 숨숨집과 스크래쳐와 놀이터널까지 허구한 날 버리고 세탁하게 한 첫째도 참고 버틴 내가 아닌가. 둘째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데려오긴 했지만 사실 나도 반신반의 하면서 데려온 거였다. 100% 확신은 어느 곳에도 없지 않은가. 전생에 내가 키우던 강아지였든 아니든 일단 가능성이 있으니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둘째를 데려오고 보니 나만이 아는 그 강아지의 행동이 보였다. 정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어느덧 죄책감과 우울에서 벗어난 나 자신이 보였다.